안녕하세요. 꼼지꼼지 바이솔입니다. 어제 오늘은 우리 지역은 완전 봄날이었어요. 이대로 꽃샘 추위 없이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자생종 바이솔들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 정리된 거 한번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게 금당바이솔이라고 하는데요. 목바이솔하고 좀 색깔이 닮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바이솔들 이름을 붙인 것이 특히 우리나라 것을 자생종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화면과 다르게 연화바이솔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연화바이솔은 그냥 연화바이솔이 있고 지역 이름이 붙은 연화바이솔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바이솔은 연화바이솔 그냥 이름 없는 연화바이솔이고요. 그 외에는 지역 이름이 붙습니다. 정선연화바이솔이라든지 부안연화바이솔이라든지 제주도 연화바이솔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이 붙는데요. 이런 연화바이솔들은 주로 바위 틈에서 자라는 그런 자생종 바이솔이죠, 그죠? 화면에 보이는 이런 존바이솔에 비해서 잎이 넓고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바이솔을 키우는 사람들은 꽤 선호하는, 그러면서도 흔하게 많이 판매가 되지는 않는 그런 바이솔들이 지역 이름이 붙은 연화바이솔이고요. 그냥 연화바이솔은 많이 팔고 그리고 번식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화면 나오는 저 바이솔 주로 먹바이솔 종류죠. 저 오른쪽에 있는 저런 바이솔. 그런데 저렇게 먹바이솔 종류도 지역 이름을 띠는, 예를 들어서 여수바이솔 같은 경우는 여수 존바이솔이죠. 저렇게 색깔이 짙은 색깔을 띠는 것도 막 있더라고요. 저 화면에 나오는 저거는 사령도 바이솔이네요. 사령도 바이솔 중에서 저렇게 잎이 뾰족한 것은 사랑도 존바이솔이라고 하면 되고요. 잎이 약간 넓적한 것은 그 지역 이름을 붙인 연화바이솔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연화바이솔들은 주로 씨앗으로 번식을 하거든요. 저렇게 대를 올려서 꽃을 피우는 것은 존바이솔이나 연화바이솔이나 진주바이솔이나 와송이나 거의 잎의 모양, 저렇게 꽃대의 모양, 꽃의 모양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렇게 올라와서 마지막에 꽃을 피울 때의 모습들은 거의 다 와송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같은 조건에서 같은 환경에서 키워보니까 와송이 제일 키가 커서 잘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역 연화바이솔 중에서도 사천바이솔, 둥근바이솔, 해변바이솔 종류가 키가 많이 커서 많이 넘어가고, 그 외 바이솔들도 대체로 한 20 내지 25cm 정도 키가 크거든요. 꽃대 올렸을 때는. 그래서 많이 넘어가기도 한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존바이솔이죠, 그죠? 존바이솔들은 다 잎이 뾰족하고요. 연화바이솔들은 잎이 넓적한 편입니다. 그냥 연화바이솔은 잎이 넓적하면서도 잎이 적고요. 지역 연화바이솔들은 잎이 대체로 커서 한 포기만 키워도 화분에서 이쁘게 볼 수 있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저 화면에 있는 저게 연화바이솔이고 왼쪽에 있는 초록초록한 것은 색단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끼가 깔려 있죠. 저 이끼는 깃털 이끼라고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색단초 보고 있는데 색단초 적어도 제가 키워보니까 참 예뻐요. 바이솔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왜냐면 지금 지역 바이솔들은 겨울에 하나도 없어요. 지상부가 다 없고 딱 웅크리던 흔적만 남아 있는데 색단초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서 참 예쁘거든요. 그래서 바이솔들과 함께 심으면 좋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끼입니다. 저도 이끼를 좀 많이 여기저기 키우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바이솔, 자생종 바이솔들, 저런 바이솔들이 겨울에는 거의 까맣게 흔적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끼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색단초라든지 그런 거를 함께 심어두면 저 아이들이 아주 휑한 그런 공간들을 푸르게 만들어서 뭔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서 함께 섞어 키우기에 좋답니다. 저기 화면 다 자생종 바이솔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끼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연화 바이솔이죠. 그죠? 너무 번식 잘 됩니다. 번식이 바이솔 중에서는 최고가 아닐까요? 여기 보면 연화 바이솔들이 새촉이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겨울에 웅크리고 있다가 봄에 펴지면 이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번식하고 발을 뻗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 부분은 겨울에 웅크리고 있다가 펼쳐진 그런 모습이고요. 저기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발을 뻗치기 시작하죠. 자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렇게 뻗어서 나오는데 저 하나하나를 뜯어서 다시 심으면 앞서 보았던 그런 하나의 완성된 개체가 되거든요. 엄청나죠. 저 하얗게 뻗어간 발 하나하나를 다 따서 꽂으면 저렇게 동글동글한 연화바이솔 하나가 다 되고 그것이 자라서 내년 되면 또 발을 그렇게 뻗어서 번식을 하니까 연화바이솔들은 정말 번식을 많이 합니다. 발 많이 나왔죠. 그죠? 나중에는 귀찮아서 번식을 안 시키고 싶을 정도로 번식을 잘 하는 것이 연화바이솔입니다. 여기는 지금 가을 겨울의 모습이에요. 가을 겨울에 꽃을 피기 전에 지금 꽃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거는 조금 늦게 꽃대를 올렸어요. 저게 씨앗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꽃대가 올라올 때는 저렇게 올라와서 꽃이 피고 씨앗을 맺고 나면 지금 꽃대가 올라온 저 촉들은 모두 다 죽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다시 번식을 한답니다. 지금 저 이끼를 제가 군데군데 놔놨죠. 그죠? 저기는 여름 가을의 모습인데 저 이끼는 지금도 저렇게 초록해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지역 연화바이솔들입니다.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냥 연화바이솔에 비해서 훨씬 크고요. 그리고 잎도 넓어요. 색깔도 예쁘지 않나요? 정선연화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정선연화바이솔인가 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연한 분홍색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름표가 없는데 여기도 어떤 지역 연화바이솔일 겁니다. 이름표가 도망갔네요. 이렇게 지역 연화바이솔들은 잎이 넓적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촉만 심어도 예뻐요. 지금 저 화분의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있죠? 저게 다 지역 연화바이솔입니다. 지역 연화바이솔들은 주로 한 촉씩 따로따로 자라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사천연화, 둥근 연화바이솔 그거는 가지를 좀 많이 뻗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 연화바이솔들 저렇게 정선 연화바이솔이네요. 한 촉씩 따로따로 저렇게 자라는 편이고 이제 씨앗이 떨어져서 내년 되면 다시 촉이 올라오는데 씨앗이 너무 작아서 저는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저기
앞에 하늘색 띄는 거 있죠? 저게 제주 연화바이솔입니다. 제주 연화바이솔들도 저렇게 한 촉씩 한데 제주 연화바이솔은 또 다른 지역 연화바이솔 대비 조금 크기가 작더라고요. 여기는 자생종 존바이솔입니다. 제가 지리존바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름표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지리 해놓은 것은 지리산에서 발견된 자생종 존바이솔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초록초록한 것도 있고 여름에부터 살살 단풍이 들어서 가을 되면 빨갛게 물드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가을에도 빨갛게 물들지 않는 것도 있어요. 시커멓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자생종 바이솔들은 그 색감도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리고 존바이솔하고 연화바이솔은 또 다르고요. 이렇게 자생종 바이솔도 충분히 이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개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도입종 바이솔을 키우시면서 우리 자생종 바이솔을 함께 키우면 또 화단이 훨씬 더 풍성하게 키울 수가 있답니다. 오늘 제가 연화바이솔을 중심으로 해서 자생종 바이솔 말씀드렸어요. 많이 키워보시면 아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생종 바이솔 이쁘지요? 저는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